오늘 새 정부 인수위에 합류할 24명의 인수위원이 확정이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어제 김은혜 대변인과 관련된 소소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. 당선인께서 그동안에 대통령 슬리머를 주장하셨는데 대통령 슬리머라는 건 물리적인 슬리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죄송해요. 대통령실. 예. 다이어트로 알아들으셨는 모양입니다. 예.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? 그런데 저희가 24명의 인수위원 면면을 뜯어보니까 오늘 발표된 인수위원 가운데는 부동산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사실 부동산 심판론은 윤 당선인의 승리에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말입니다.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 월급 타서 돈 벌어서 도대체 이 정부 세금 내기 바쁩니다.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. 여기 지방칸 갖고 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 된 겁니까? 그게 세금 다 뺏기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의 집값 폭등 많이 보셨죠? 왜 이렇게 집값이 자고 나면 2배씩 뛰고 하는 줄 아십니까? 부동산 정책 28번 고쳤지만 이거 제대로 됐습니까? 28번 실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아무리 바보라도 28번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. 일부러.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. 이게. 인수위 인사가 사실 만사고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. 근데 노동일 교수님. 주택 250만 호 짓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의 면면들을 따져보니까 뭐 과학자 출신이나 혹은 뭐 하는 고학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은 많은데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. 이게 좀 무슨 메시지냐? 뭐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글쎄요, 부동산 전문가 저도 자세히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분석을 해보셨으면 그렇겠죠. 근데 이걸 뭐 특별하게 고려한 건지 예. 아니면 특별한 고려가 없었던 건지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김은혜 대변인이 좀 얘기한 것처럼 현업의 밝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영입돼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인수위원 인선이 결국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떤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왜 부동산 전문가 전혀 없었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고려가 있었다면 예. 사실 부동산 문제 이게 손댈수록 커지는 문제예요, 사실은. 지금 봤잖아요,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28번 부동산 문제를 직접 대처하면 할수록 자꾸 부동산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뭐 현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시절도 그렇고 또 현 정부도 계속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제도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하면 저는 부동산 문제를 직접 대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간접적 제도 완비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예, 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 별도 위원회가 뜰 수도 있다는 뭐 이야기도 나온 만큼 저는 뭐 부동산 문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지만 제가 봤을 때 인수위에서 빠진 또 2개가 더 있어요. 뭐냐면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. 교육 전문가. 예, 교육 전문가가 완전히 지금 사회 분야에 한 명도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서 교육부를 이 지금 뭐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부와 합치는 거 아니냐,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교육부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. 또 하나 더 없는 것이 청년이 없어요. 예.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심판에 대해서 표를 많이 얻은 부분도 있지만 청년에 대한 우대, 청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. 기용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공약도 상당히 먹혔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왜 청년 발탁은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수위의 24명 면면이 확정이 됐는데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내일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